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임재가풍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재가풍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 터프하게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막 할이 난무하고 그리고 막 방망이질을 예사로 하는 그런 어떤 뭐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뭐 상남자 스타일이다, 그죠?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용어로 빌자면 상당히 마초적이다. 마초적. 물리력이 그냥 막 날아다니고 하는 어떤 그런 어, 가풍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두공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조사선의 출발을 갖다가 육조해능 스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일단은 치면은요. 다음에가 이제 남악회양, 그쪽으로는 청원행사, 그죠? 그리고 다시 마주도일, 그리고 석도희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가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그런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 때부터 해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남악회양, 다음에 마주도일. 근데 마조 스님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다 화두공안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조 스님의 일원상공안 그려놓고 들어가도 때릴 거고 들어가지 않아도 때릴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조 스님의 할, 그죠? 백장 스님을 갖다가 어쨌든 향상 일로로 이끈 그 할인데, 그 할을 갖다가 이제 조사선의 은하대오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은하대오다, 할에 깨쳤으니까 은하대오다 이러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육지예능스님께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 구절을 듣고 깨쳤다 그러니까 이 조사선의 정통은 은하대오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갖다가 그렇게 말뚝을 딱 박아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는 엄청난 어떤 착각과 오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은 임재가풍, 마조스님부터 임재스님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이름하여 사가, 그죠?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스님으로 내려오는 이 조사선의 그 굵은 정맥에 있어 가지고의 화두공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은하대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깨달음의 하나의 어떤 규범이라 그럴까요? 이게 정립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사선을 갖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육조해능 스님은 그냥 아무런 수행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외연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수행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뭐 홀로머니를 모시고 나무파리를 하면서 나무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문득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얼펀 금강경의 사고계 중에 하나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쳤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단순한 그림을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 아무런 어떤 사전 준비 없이 문득 시절 2년만 되면은 문득 찾아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절 2년만 되면 문득. 그러면은 굳이 제가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사선을 갖다가 은하대 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시절 2년을 기다리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육조해능 스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시절 2년을 기다리면서 공부하다가 깨쳤습니까? 아니죠. 육조해능 스님의 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공부, 쉽게 말해서 깨닫는 공부, 이거 깨끗하게 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아예 공부라고는 생각도 안 하셨으니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문득 금강경의 응무소지 생기심이 딱 들어오니까 딱 깨달았어. 그럼 뭐다? 그 육조해능 스님의 그 삶과 깨달음의 그 행장, 도승을 갖다가 그대로 닮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깨닫는 공부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깨닫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육조해능 스님의 예를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 깨닫는 공부 안 하겠어 하다가
문득 시절 인연이 닿으면은 깨닫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에 지금 동의하십니까? 조사선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든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육조현행 스님은 전혀 공부도 안 했어. 수행도 안 했고 깨달음이 뭔지조차도 몰랐어. 깨닫고자 시도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문득 억무소지 생기심을 듣는 순간에 화련대오했어. 그것도 확철대오 경지까지 그냥 한 방에 쑥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육조현행 스님의 그 수행과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떤 거 시절 인연을 갖다가 그대로 닮아가려면은 깨닫는 공부조차 하면 안 돼. 지금 깨닫는 게 있다라는 것조차도 지워버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문득 한 소리에 확철대오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사선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육조예능 스님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수행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수행이죠. 왜? 무심으로 수행했으니까. 내가 수행해야겠다.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 수행했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절 망상 하나도 없는, 무심조차도 없는 그 무심으로 삶 속에서 그냥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뭐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어떤 고뇌, 무심의 자리에서 하는 고뇌,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그런 게 뭐 있는 건지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었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수행하고는 아무런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인연도 없는 그 하얀 백지 상태, 그 상태에서 문득 깨달았다. 그러면 지금 조사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다 놔야죠. 다 놓고 그냥 불교는 까맣게 잊고 스카모니조차 다 지워버리고 깨달음 그런 거 나 뭔지 몰라 하고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야죠. 그러다가 뭐 인연이 되면은 깨닫겠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육조예능 스님은 수십 년을 갖다가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신의 그 질곡의 삶을 화두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질곡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육조예능 스님과 같은 그런 어떤 지금 현대를 살면서 그런 그와 같은 어떤 그런 레벨의 퀄리티의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죄송한 지금 예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 박스 이렇게 주우시면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삶의 수준보다 조금 위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그러면서 이 지금 고학력 시대에 자신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뭐 중퇴, 그죠? 잘하면 초등학교 한 졸업. 학력이 전부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하는 건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토를 다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뭐 학력이니 재산이니 뭐 돈이니 명예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사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더더욱 자기 자신이 만족만 한다면은 그 이상의 잡이 없습니다. 그럼 대기업의 회장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잡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궁핍한 삶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어머니는 홀어머니고 봉양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나이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도 지금 안 한 상태였으니까 육체는 쓰니 그런 어떤 지금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천하태평으로 지낼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나는 자연이다 라는 그런 레벨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고요. 그 외의 분들 지금 깨닫겠다고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다 깊은 어떤 고민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갖다가 정말 번뇌와 고뇌 속에서 지낼 겁니다. 육조예능 스님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강도가 어떻느냐면 그 정도가 고뇌의 깊이가 그렇게 수십 년을 갖다가 어쨌든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라는 그 보는 하두를 들고 깊은 참고 끝에 완전히 제8식 습까지 완전히 녹은 그 상태에서 응무소주 이신기신과 계합을 하면서 화려한 대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도사선을 공부한답시고 육조예능 스님의 그 어떤 삶을 표본으로 삼아서 은하대오로서 나는 깨닫겠다 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조예능 스님께서는 그 깨닫는 그 경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경계하고 비교를 하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또 제가 지금 성적을 가지고 또 비유를 했어요. 육조예능 스님은 그 깨닫기 전에 직전 상태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전국 석차 1, 2위를 다투는 성적이었습니다. 공부의 어떤 그 깊이로, 공부의 정도로 봤어. 전교 1, 2등이 아니고 전국 1, 2등을 다투는, 전국 수석을 다투는 그 수준까지 공부가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레벨에 서 있습니까? 한 반에서 뭐 한 4, 5등? 반에서 한 1등? 그 정도 레벨이 됩니까? 그러니까 육체능 스님은 이미 공부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티가 안 난 거죠.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친구가 공부를 갖다가 얼마나 해놨는지 티가 안 나는 겁니다. 낮에는 뭐 공차고 운동하고 뭐 빵집에 가고 뭐 탁구장에 가고 옛날 같으면 롤러스케이트장에 가고 다 놉니다. 노는데 밤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남들 다 잘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가득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딱 치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지금 그 전국 1등이 한 그 공부한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다고 놀 때 같이 놀고, 안 볼 때, 자신이 잠들어가 있을 때 정말 눈 비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잠잘 때 되면 다 자고, 놀 때 같이 놀고, 같이 공차고 놀고, 같이 빵집에 가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육조예능 스님의 그 레벨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사선 수행한다고 은하대오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필요 없고 화두 참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육조예능 스님 보라고 그냥 시절 연이 되니까 한마디에 딱 해가 딱 깨쳤잖아.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사가 얼마나 공평합니까? 어쨌든 노력한 것만큼, 못 심은 것만큼 살이 연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뭐 불법은 뭐 별로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오로지 이거고 뭐 가만히 있어도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불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거리만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첩경이자 효과적인 수행 툴이 도구가 뭐냐? 화두공안이다. 화두를 참고해라. 이 말.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육조 해능스님께서 그 삶의 질곡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센 그 보는 화두를 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화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학 스님을 지나서 이제 마조 스님으로 오죠, 그죠? 벌써 마조 스님 때부터 이미 화두 공안의 이야기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밑에 내려가면 조주 스님, 조주 무자 나오고. 그러니까 조사선 시대는 화두 참고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착각인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조사선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 입장에서
화두 참고라는 거는 가나선에서 대해종고라고 하는 이상한 선지식이 나와가지고 물을 잘못 흐려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거죠. 화두 참고는 대해종고 스님 이전부터 마조 스님 때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마조 스님이 이런 사람 딱 걸어놓고 자 들어가도 내가 때릴 거고 들어가지 않을 거도 때릴 거야. 그럼 누가 이 화두를 만들었습니까? 마조 스님이죠. 그럼 마조 스님 배제해야죠. 조사선에서 마조 스님 안 돼. 수행하지 말라 했는데 뭐야? 마조 스님부터가 화두 공안으로서 확인을 갖다가 제접하면서 단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조 스님을 두고 그런 어떤 조사선을 두고 화두 참고는 안 했다고. 화두 참고를 안 했죠.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이러다가 에휴 이러니까 그래 당연히 아르마리지 아르마리. 거기서 정말로 막 경천동지할 정도로 배휴하는 순간에 배휴가 그냥 막 온몸이 그냥 온개공으로 완전히 해체되면서 그 청정법신의 자리에 腾들어 앉았겠습니까? 그냥 하고 직연이 올라온 거지. 맞아. 들은 건 있으니까. 그 들은 거하고 느낌이 딱 뭔가 이렇게 딱 부합한다 싶으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근데 그런 경지를 갖다가 인가를 했다라냐. 가만 보면 지금 조사선 시대에 인가라기보다는 인정을 했다라는 게 있지. 알겠다 하니까 그래요. 그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그래 놓고는 마조 스님은 이런 상황을 딱 그래 놓고 들어가도 때리고 안 들어가도 때리겠어. 어떡할 거야? 이렇게 공안을 갖다가 딱 제시를 했잖아. 심지어는 이제 열반에 드실 때 입적하실 때 스님 전체가 어떠하십니까?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화두 공안 벌써 마조 스님 때부터 다 나오는 거잖아. 근데 무슨 조사선 시대 때는 화두를 참고를 안 했다고? 했죠. 했는데 거의 막 안 하다시피 한 거지. 안 하다시피. 조사선 같이 이거니라. 오직 이것뿐이다. 이거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여기가 전부다. 여기가 다다. 해놓고 나중에 이거하고 어쨌든 확실해져야 된다라고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확실해지는 게 뭡니까? 이거하고 확실해지는 게. 그럼 처음에 이거는 알았을 때는 희미하게 알았다냐. 희미하게.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그게. 그냥 감각적으로 하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거고 직연이 하면 살짝 올라온 거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착각한 거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깨달음은 완벽한 온개공. 해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 본성을 느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제발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그러면 마조 스님이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상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장 스님하고 마조 스님으로 내려오면서는 그냥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한테 불자를 들고 어떻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이라 이러면 되는데 불자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갖다 놓았다가 하다가 나중에 결국 할을 갖다가 빡 해버렸지. 할은 왜 합니까? 그 은하대 옵니까 그게? 할을 한 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빡 깨쳐야지. 3일 동안 기가 멀기는 왜 멀고 3일 동안 기가 멀었다가 3일 뒤에 왜 깨닫습니까? 기가 멀은 거는 뭡니까? 기가 멀은 거는. 그것도 다 하나의 취모금으로서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한테 화두 참구를 갖다가 그냥 찔러준 겁니다. 그 찔리고 나니까 이제 그걸 갖고 참구를 하다 보니까 알은 거죠. 그 앞에도 드로리 공안에서 코를 삐틀었잖아요. 이거만 하면 되지. 코는 왜 삐뚤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 그 수행과 깨달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없는 이야기. 물론 이제 현대인들한테 막 바쁘고 막 머리 아프고 하니까 현대인들하고 어떤 소통을 위해 가지고 막 아주 편하게 아무런 노력 안 해도
깨달을 수 있어. 지금 뭐 유튜브에 막 완전히 범람을 하고 있죠. 범람. 견생은 쉽다.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가 뭐 독대 갖고 점검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정말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들 보고 있으면은. 굿웃음도 안 나옵니다, 요즘. 그래, 백장스님하고 황백스님. 황백스님도 그 백장스님이 마주스님하고 있었던 그 어떤 할 이야기에 마주스님이 백장스님이 마주스님의 할을 갖다 흉내내는 그 소리에 혀를 쑥 내밀면서 자신의 경지를 갖다 그대로 드러내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백스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재스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임재스님이 이제 그 목주스님이 수자로 계셨는데 황백스님이 회상에서 목주스님이 임재스님을 딱 보니까 법기라 법기.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법기 임재스님이 좀 남다른 측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대의 최고 도인이라고 하는 황백스님과 그 황백스님과 나란히 견주는 목주스님, 수자스님, 목주스님이 저 임재스님을 갖다가 법기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냥 임재스님이 풍채가 좋았어? 얼굴이 잘생겼어? 아니면 행동 거지가 똑발랐어? 아니면 뭐 언변이 뛰어났어? 뭐 때문에 법기라 생각했겠습니까? 도사선 시대에 다들 방만하게 자기 할 것 다 하고 뭐 책 읽을 거 다 읽고 도반들하고 수다 떨 거 다 떨고 뭐 잠오면 자고 지금 현대인들이 조사선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수행 같은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법문만 듣고 뭐 시절 연되면 깨닫겠지 하고 다들 그렇게 수행이랍시고 공부랍시고 하고 있는데 임재스님만은 남다르게 옅법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옅법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 기준이라고 보면은 깊이 참고하는 거고 스카세존의 그 어떤 일대사 행장에 대해서 어떤 깊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갖다 자신의 공부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뭐 남들이 한두 시간 앉아가지고 뭐 대충 하다가 일어날 때 뭐 임재선님은 한 20시간 이상 그냥 뻔하게 앉아가지고 좌선한다든지 그 당시에 뭐 좌선한다고 두드리 패고 하진 않았을 거니까 자신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모습을 갖다가 딱 목조선님이 지켜보니까 남다르니까 법기라 생각한 거지. 정말로 옅법하게 자신의 스케줄 딱 맞춰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목주선님이 봐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 법기다 했으면은 임재선님이 얼마나 옅법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절 인연이 됐다 싶어가지고 목주선님하고 황백스님이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거죠. 짜고 플랜 A, 플랜 B. 그 어떤 선지식 이렇게 말해서 이제 조사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부처의 씨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대를 계승해서 내려가도록 그 어떤 법맥을 갖다가 끊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사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최우선이라. 왜? 그게 있어야지 뭐 하와 중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죠? 깨달은 어떤 깨달은 경지에 있는 분이 있어야지 뭐 도를 펼치든지 할 거니까. 그 씨가 말라버리면은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사문 중에서도 법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승해 나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뭐 가치자 목표거든.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학인들 중에 정말로 옅법하고 법기다 싶으면은 이제 조사문 중에서 하나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거 이제 간택이 된 거지. 임재스님. 그러니까 이제 목주스님하고 황백스님이 딱 뭐 짰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주스님이 들이밀고 황백스님이 때리기요. 이래가지고 세 번에 걸쳐가지고 거의 60방을 갖다가 두드리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팹니까?
임재스님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건이라 오직 이것밖에 없느니라. 이것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니라. 이러면 되지. 그 두드리 패기는 왜 팹니까? 그것도 사람을 잡을 듯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또 60방이나 왜 때렸겠습니까? 그 화두를 갖다가 심어준 겁니다. 조사 세례를 물었는데 60방이나 두드리 맞았어. 그 의문을 갖다가 의증을 갖다가 돈발시키기 위해 가지고 두드리 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대우스님 찾아가가지고 막 징징대니까 대우스님이 너 서성황비기 말이야. 그렇게 고구정령 너 하나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공을 들였건만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뭐 어째 징징 짜고 있어? 이 오줌 싸이 같은 녀석아. 이 말에 이제 딱 깨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 이건 앞에 제가 뭐 가끔 이야기했죠. 그죠? 스누록에 딱 보면은 한국 스님이 이제 하직 인사하러 온 임재 스님한테 딴 데 가지 말고 말이야. 저 강 건너에 저 대우 스님한테 가. 하니까 바로 밑줄에 짠 하고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 앞에 딱 나타나잖아. 스누록에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을 찾아가는데 석 달이 걸렸다. 석 달이. 그 석 달 동안 뭘 했다? 참고를 했네. 임재 스님 참고를 했네. 하면서. 내가 조사 쓰레기를 물었는데 극강 조사 쓰레기가 뭐길래 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막 잡듯이 이렇게 팼느냐. 이게 화두가 돼. 이게 화두가. 그럼 이거는 조사선의 정통에서는 멀어져가 있잖아. 우리 보면 마주스님도 조사선의 정통에서 멀어져 있어. 왜 쓸데없이 이런 사람 그려가지고 사람을 갖다 둘이 패고 해. 이거만 하면 되는데. 그죠? 또 백장스님한테 뭐 코를 비틀고 막 할은 왜 해? 오직 이것뿐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황백스님 또 임재스님 같다. 뭐 한다고 그래 두드리 패. 응?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라 이러면 되는데. 다 화두잖아요, 화두. 지금 우리 세대에서 지금 그런 걸 다 화두라고 참고하고 있잖아요. 마주의 어째서 할을 했을까 하고 있잖아. 그런 거 필요 없다라니 조사선에서 화두 참고. 왜? 모르니까. 솔직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푹 찌르면은 모르니까 그건 언급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가끔 뭐 알 듯 싶으면은 선문답이라고 화두공안이라고 가져와가지고 뭐 불법의 도리를 다 아는 양 쫙 또 쓰라 한다고. 근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선 시대 때도 다 화두 참고를 했단 말이야. 화두 참고를. 그게 면면이 이제 이어 내려오면서 양기 방해 스님, 그리고 백운수단, 오조법연, 다음에 원후극건, 대종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조법연 스님 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거의 가나선에 가까울 정도로 화두 참고를 했지. 특히 조주무자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원후극건 스님 거치고 대종고 스님을 거치면서 대종고 스님이 자신의 공부의 여정을 갖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가나선이 맞단 말이야. 가나선이. 왜? 20년 만에 겨우 몽중일여 경기에 들어갔는데 조사선으로. 그 뒤로 그 몽중일여에서 확철대오로 나가는 데는 얼마 안 걸렸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대종고 스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런 시일 내에 어떻게 몽중일여라고 하는 자신의 그 공부했던 그 어떤 루트를 따라가지고 몽중일여라고 하는 그 경계로 학인들을 갖다가 빨리 인도하는 게 그게 선지식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자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 자신의 공부를 그걸 삼아가지고 그걸 갖다 정립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 시대 때 아주 방만하고 느슨하게 했던 그 화두 참고를 어떻게 했다? 굉장히 밀도 있게 강력하게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정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가나선이 가나선을 만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 조사선이든 남방불교든 뭐 초기 근본불교든 간에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대우스님 찾아가가지고 임재 스님이 막 진이 짜니까 대우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깨달았어. 화두가 빵 터지면서.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너무 짜증발이야. 뭐 조금 전까지 임재 스님이 그래 깨닫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다. 아이고 알고 보니까 뭐 황백 불법 별거 아니네. 뭐 이제 이래 되니까 대우스님이 저 기도 안 차고 가만 보니까 뭐 알기는 알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점검해 보려고 너 뭘 알았는데 그따구 소리 하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고 뭐 진이 짜대고 하던 녀석이 말이야 이러니까 임재스님 가가지고 바로 그냥 대우스님 옆구리 때려버리잖아. 왜 때립니까? 이거 오직 이것뿐입니다. 듣고 보고 듣는 이놈뿐입니다 하면 되는데 가서 왜 때립니까? 임재스님이 그 조사스의 어떤 그 정론에 벗어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때렸어? 왜 때리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뭐 그렇게 맞고 있는 대우스님은 맞고 난 뒤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너 스승 황백이니까 이제 황백한테 가라 했어. 그래서 다시 황백 스님한테 왔어. 와가지고 황백 스님이 뭐 대우스님 어떻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했습니다 하니까 이런 대우 늙은이 말이야. 내가 한번 만나게 되면 혼쭐을 내주겠다고 실담 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임재스님 있다가 뭐 그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즐겨 보십시오 하고 황백스님 자기 스승의 뺨을 갖다가 쎄 그냥 원래 붙여버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또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정말 제가 이제 뭐 처음에는 조사선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었습니다. 솔직히 조사선도 당연히 가나선하고 이렇게 맥이 이어지면서 당연히 가나선의 그 어떤 정한종사들 종장들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어떤 경지를 다 투득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마조 스님의 그 법제자 80수인도 다 그 가나선의 종장들의 경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지금 지나면서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황백 스님께서 마조 스님의 법을 온전하게 이은 마조의 법제자는 수사민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사민이 가나선의 그 견성 기준을 보았을 때 청정법신을 요달하고 확철되어 경지까지 나간 그 경지에 이르신 분이 수사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조사선의 그 어떤 실제 내용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속빈강정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차마 그 라인에 몸을 담고 있는 성처스님부터 해가지고 쭉 그 조사선 가나선의 그 법맥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 그런 본분 종사 입장에서는 제 같은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게 돼버리거든. 성가 전체를 갖다가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거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가나선 종장들의 그 확철되어 그 경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깨달음, 즉 견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지금은 뭐 온갖 잡석들이 다 섞여가지고 잡석들이 오히려 빚을 내고 진짜 순금은 전부 다 녹이 쓸어가지고 시커멓게 때가 묻어 있어 지금. 그런 지경이라니 그런 지경.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임재종의 그 임재가 아픔 뭐 굉장히 마초적이고 물리력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활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임재가 아풍의 조사선이라는 것이 흔히 조사선의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막 아주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어떤 조사선이 아니란 말이야. 살아서 활활 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어떤 조사선이었지. 아무것도 하지마. 오직 이것뿐이고 화두 참고는 필요 없고 수행 필요 없고 육체 영선인 같이 그냥 가만 있다 보면 그냥 시절 1년만 되면 깨닫게 돼. 어마어마한 착각이랬죠. 제가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면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육조해능 스님은 그 당시에 전국 1등의 수준까지 공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국 1등이 공부 다 해놓고 놀고 있는 그걸 흉내내고 같이 놀면서 자신이 전국 1등과 같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조사선의 이 어떤 공부 풍토고, 수행하지 말라니까 수행이란 말 안 붙이겠습니다. 공부 풍토고, 두 번째는 육조해능 스님의 행장을 갖다가, 깨달음의 그 행장을 갖다가 정말로 조사선의 정통이라고 본받는다면 깨닫고자 하는 이 공부조차도 지금 다 까맣게 잊고 내려놔야 된다. 불교고, 스가모니, 세존이고, 뭐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육조해능이고, 조사선이고, 몽땅 다 깨끗하게 싹 다 지우고 그냥 생활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육조해능 스님 같이 딱 지절인이 되면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두 가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조사선에 지금 현대판 조사선, 배우점수에 특히 사조선들 공부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다. 보거든 이놈이 다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주의 이론상 갖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선조, 마주 이론상 공안과 깊은 관련이 있으신 우리 그 선사님은 정강 스님이 계시죠, 그죠? 정강 스님과 뭐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